안녕하세요. 멀리서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상반부 앞부분까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짝수를 읽으면 홀수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이제 거역하지도 않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자라거든.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오늘은요 제가 얼마 전에 앨범을 냈거든요. 그래서 한 해 때과 더불어서 이제 제 앨범과 얽힌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저희 어떤 성장적 배경들 그리고 수록곡 몇 곡을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모구니에서 저한테 여기서 콘서트를 하라고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렇게까지는 너무 힘들겠고요. 그래서 네 아무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앨범은요 제가 2018년부터 활동했던 현장에서 얻은 경험들이나 그때 제가 이제 했던 고민들이 좀 녹아있는 작업들을 한데 엮어놓은 일종의 성장일기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우선 2018년 이전에 제가 2017년 겨울에 학교에 이제 오산 한신대학교에 이제 총장 선거 관련해서 투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김하나 목사님도 같이 머리 깎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많은 생각이 들면서 이제 현장에 나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연고도 없이 어디 눌러야 되죠? 네, 아무 연고도 없이 그냥 공중족발을 찾아갑니다. 저 첫 번째 사진이 제가 처음 갔던 집행 현장인 것 같고요. 저 트럭 뒤에 아마 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이제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계속 그게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가서 거기서 삽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당시 오산에 있는 한신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수업도 듣고 있었고요. 근데 거기서 그냥 살았어요. 주에 3일에서 5일을 거기서 살았고요. 그래서 당시 다니던 교회도 서울이었어가지고 더 가까운 거예요. 경복궁역에서. 그래서 그냥 거기서 설교 쓰고 거기서 과제하고 그러다가 이상철 교수님의 수업을 F를 맞을 뻔해서 중도 휴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 반 정도 다니고 중도 휴학을 빠르게 하고요.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이제 누가 기타를 가르쳐 주겠다고 꼬셔가지고 기타를 좀 배우고요. 그리고 곡을 쓰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해서 곡 쓰는 법을 배워서 곡을 몇 번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저보고 공연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궁중족발 라이브에 저 때는 제가 세민으로 얘기도 안 되고 이제 활동명이 없어서 그냥 제 본명으로 들어갔어요. 유경으로 그냥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데뷔 공연 리허설 사진입니다. 저때 감사합니다. 세부동 그 경복궁역에 있던 그 궁중족발 내부 사진이고요. 저 때 막 이불이랑 이런 것들 연대자들 와서 밤새 지키니까 저기서 자고 먹고 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제가 나라는 곡을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학교도 잘 못 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사실 저는 되게 학업에 되게 열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연대 활동은 그래도 무엇보다도 이제 신학적으로 뭔가 마음이 이제 은혜가 되는 게 있어서 가게 되는데 세상적으로는 제가 자꾸 멈추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휴학하고 뭐 자꾸 머리는 비어지는 것 같고 이런 어떤 불안감들, 개인적인 성과가 없는 느낌? 그게 너무
걱정이 됐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둘 다 잘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 안 되니까 너무 힘겨워했던 어떤 18년 20대 초중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사를 보고 노래를 들으면 어쩜 저렇게 해맑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부르기 약간 부끄럽기도 해요. 근데 그래도 제 성장의 얘기니까 이제 약간 인정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앰프 소리 조금만 키워주실래요? 생각을 쫓아 흐름을 잡아 새로운 세상 기분이 좋아 마음을 쫓아 네 손을 잡아 꿈꾸는 세상 그것도 좋아 삶의 무게가 뭔지 내가 감당하기 벅차 난 늘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내 무책임을 탓하게 되는 오늘 생각에 길을 주는 학교도 새로운 꿈을 꾸는 곳들도 난 노력하고 있는데 무너지는 내 모습 이만하지 못하니 행복하려고 하지 그게 삶의 목표잖아 난 늘 열심히 해본다 했는데 하나 둘씩 미뤄지는 계획들 생각에 길을 주는 학교도 꿈을 꾸고자 하는 곳들로 함께 걸어가고 싶은데 꿈만 꾸고 있는 걸 나라는 인간의 꿈 끝입니다. 이게 20대 초에 만든 거라서 되게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지금 생각하면 약간 너무 순박하고 깊이가 그러니까 아니요 지금 아니에요 이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빨리 멈춰주세요. 스포예요 스포. 네, 자 그다음에 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궁중족발 지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궁중족발과 동시에 이제 같은 고민을 했던 시기에 이제 장이동에 이제 재개발 투쟁 하시는 지역에 가서 장이 7구역이었고요. 그쪽에서도 연대를 했었습니다. 장이동에서 쫓겨나기 직전까지 지키고 있던 사진입니다. 학생들이랑 같이 한예종도 있고요, 한신도 있고요, 또 어디 있었지? 국민대도 있었고요. 경희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좀 많이 모여서 그리고 옥선도 있었어요.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하고 당시 선돌형린에서 김밥을 보내주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었고요. 네. 그리고 장이동 관련한 노래는 오늘은 부르지 않지만요. 제 앨범에 꽃가루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차 활동 반경이 넓어져서 장이동 궁중족발 계속 하고요. 이제 콜트콜텍도 연대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궁중족발에 지금 저 쓰러진 사람이 저거든요. 궁중족발에 이제 저랑 다른 음악가 친구 한 명, 그러니까 저랑 한 명, 이렇게 딱 두 명이서 궁중족발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궁중족발 가게가 H빔으로 이렇게 철문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건물이 오래돼서 그거를 열려고 뭐 이렇게 뭔가 부시거나 이렇게 하면은 건물이 오래돼서 무너질 수 있다라는 판정을 이미 받은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H빔을 밀고 들어오면 안 된다였는데 때는 새벽 4시 저랑 친구 실명 말해버렸다. 아무튼 그 친구랑 같이 지키고 있는데 새벽 3시 반인가? 이쯤에 갑자기 밖이 너무 소란스러운 거예요. 저희 그때 CCTV도 해놓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밖에 보니까 막 이렇게 뭐가 막 이렇게 빛이 막 엄청 오고 이러는데 새벽 3시 반인데 어떡하지 하다가 지게차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는데 지게차가 그 한 번 이제 건물을 한번 쿵 하는데 그때 저는 그때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앞에서 막으면 그건 솔직히 할 수가 없으니까 둘이서는. 그래서 그냥 앞에서 이렇게 찍고 있었는데 한 번 쿵 밀자마자 모든 유리창이 와장창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비명 지른 영상이 뉴스에도 탔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라서 그때 연대자들한테 카톡 올리고 전화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사실 새벽 4시에 누가 일어나 있습니까? 잘 못 오죠. 그래서 와도 늦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아무튼 그때 저를 저를 들어서 꺼낸 그 요격이 진짜 정말 저를 폭력적으로 대했어요. 그래서 제 머리를 잡고 이렇게 밀쳤는데 제가 옆에 있던 오토바이에 머리를 박고 바닥에도 머리를 박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쓰러졌어요. 잠시 기절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최후의 병원에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제 단단한 머리. 그래서 이때쯤에 저는 이제 짝꿍이랑 이제 저희가 연대했던 많은 현장들의 이야기를 담은 EP 앨범을 만듭니다. 저 사진은요, 아까 장이동 사진 보여드렸죠? 장이동에 그 건물의 1층에 교회에 세를 내주고 계셨어요. 이제 조원정 위원장님이신데 그 건물의 십자가 선탑에 매달려서 저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게 저희 EP 앨범 커버고요. EP 앨범은 그때 저희가 연대했던 많은 노래들, 그 상황의 노래들을 넣어놨습니다. 장이 칠구역, 궁중족발, 콜택콜택, 그리고 형제복지원까지. 그 외에도 이제 쌍차가 이제 대학원 앞에 이제 농성장 장례 그거랑 같이 차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매주 문화제를 기획해서 진행했었고요. 콜택 본사 앞에 중식선전전 할 때도 음악과 함께하는 중식선전전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기획했었습니다. 파인텍에도 연대를 했고요. 노량진에도 연대를 시작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랑 18년 12월에 저랑 한 살 차이 나요. 한 살 차이 나는 김현균 노동자의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태안까지 가서 연대 공연을 하기도 했고요. 저도 이제 학교 가기까지 되게 뭔가 돈도 없고 힘들게 살아가지고 계속 이제 저는 공장 주야 2교대, 3교대 맨날 다니면서 살았거든요. 방학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나랑 한 살 차이 나는 오빠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저의 세계관에 많은 충돌이 일어났었어요. 저 시기에. 그래서 여러 음악가들과 뜻을 모아서 추모 음반 몸의 중심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단 출범식 날 같이 가서 이제 공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성 노동자들 관련 신일 하이테크 연대했고요. 레이테크 여러 가지 주연테크 왔다 갔다 했고요. 그래서 해종호텔도 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거 제가 발냄새 맡게 하고 있는 사진은 제가 소성리에 사드 그거 투쟁하러 갔을 때 참새집이라고 연대자들 잠잘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서 놀고 있는 사진입니다. 세종호텔이네요. 그러고서는 이제 제 인생에서 결혼을 하고요. 부끄러워서 빨리 넘겼습니다. 네, 결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 후에는 이제 짝꿍이랑 저랑 이제 이전에 거 보면 아까 이제 여기저기 그룹들의 힘을 빌어서 기성 그룹들의 힘을 빌어서 뭔가 이제 자꾸 이제 문화제를 열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걸로는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는 우리 어차피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주축이 돼서 만들자 해서 예술해방전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가도 있고요, 영상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음악가들이 제일 많긴 하죠. 아무래도 부부가 음악가라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노량진에서 매주 정기예술제를 몇 년 동안 진행을 했고요. 코로나 직전까지 계속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현장과 조율해서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기획들을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저의 인생에 또 커다란 또 하나의 폭력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노량진에 커다란 큰 행정대집행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때 경찰이 이런 거 그러니까 방송 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때 경찰이랑 공무원들이 한패더라고요. 경찰은 사실 이제 너무 이제 소요가 커질 때를 막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경찰들이 방패 들고 먼저 길을 터주면 공무원들이 거기로 지나가고 집행관들이 지나가고 이렇게 해서 아예 그냥 저희를 몰아넣고 다 이제 흩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열받았었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지금 근데 이때 행정대집행이 진짜 정말로 제 기억이 정말 남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저 엉덩이를 보라는 게 아니고요. 저 집게차를 보면은 집게차가 이제 이렇게 포크레인 말고 이렇게 집는 집게차 있잖아요. 그 집게차가 그냥 온갖 집기들을 다 가져갔어요. 근데 그때 노량진 수산시장 여주하고 이모님이 고양이 2마리를 키우셨거든요. 고양이 2마리가 집게차에 같이 집기랑 딸려갑니다. 똑순이랑 달님인데요. 똑순이는요 얼마 후에
발견을 했어요. 엄청 많이 다쳐서 수술했고요. 달림이는 영영 달이 돼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잊을 수 없는 날일 것 같은데요. 노량진 시장 투쟁 관련해서 점점 투쟁이 장기화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다시 한번 동력을 만들어보자, 문화적으로도 어떻게 도움이 돼보자 하면서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죽어요라는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앨범을 만들고 이제 이야기 콘서트를 진행을 했어요.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상인분들 데려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거에 해당하는 노래를 불러드리는 이제 그런 거였어요. 다 자작곡이고요. 그래서 이걸 했는데 이날따라 제가 몸이 진짜 안 좋았어요. 몸이 진짜 아팠고 제 공연도 진짜 만족스럽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저 영상을 보면 저 영상 또 하필이면 너무 영화처럼 잘 만들어놨는데 제 노래가 아주 쓰레기예요. 근데 그래도 이제 그랬는데 그 제 공연이 끝나자마자 임보라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노량진에서 투쟁하면서 내가 노래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안 그래도 이제 코로나 지나가면서 이제 나는 대체 뭘 위해 노래를 할까 이러면서 약간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만든 곡이에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대 중반, 초중반 이때 만든 거니까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약간 글쎄 저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도 해요. 근데 어쨌거나 그때의 저의 기록이니까 그걸 인정하고 그냥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눈물이 먹은 입으로 노래해요. 이 눈물의 향이 더 넓게 퍼지길 바라죠. 그러나 내가 눈물이 나면 내 눈물도 같이 가져가세요. 멀리 멀리 날아가세요. 이 고통과 분함을 싫어요. 멀리까지 알려주세요. 깊이 깊이 스며드세요. 당신 동물에게 왈칵 손잡고 옆자리에 함께하게요. 당신의 눈물을 먹은 입으로 노래해요. 이 눈물의 향이 더 넓게 퍼지길 바라죠. 그러나 내가 소리를 잃으면 제 남은 것 같이 가져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노래가 너무 무서워요. 내가 노래를 못하면 나를 다 가져가라는. 근데 어쨌거나 그때 제 심정이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현장을 보지 않고 현장을 위해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 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럼 그때는 하나님 판단하셔서 그냥 가져가세요.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무섭다. 근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제가 학업을 다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어요. 아까 휴학했다 그랬잖아요. F 맞고 F 맞을 뻔해서 이제 휴학하고 이제 한참 3년 동안 아까 말했듯이 결혼도 했고요. 계속 이거를 돌아다녔어요. 여기저기 진짜 많이 돌아다니고 여러 가지 기획도 하고 친구들도 모으고 별짓을 다 했고요. 뭐 여기저기 가요제도 한번 나가보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학업을 다시 진행하게 되면 제가 오산으로 유배를 가잖아요. 그래서 오산으로 유배 가가지고 서울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좀 맡겨놓고요. 저는 오산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학원에 왔고요. 그래서 지금 저 개인은 약간 뜸해졌어요. 그래서 그러나 예술의 방 전선과 그 친구들은 여전히 열심히 연대하고 있습니다. 느슨하게 그냥 연대할 마음 있는 예술가들 이제 모여 있는 조직인데요. 그래도 어떻게 비워지면 채워지고 비워지면 채워지고 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전히 가능할 때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렬하게 바쁘게 활동하면서 이제 내면적인 깨짐도 많았던 이제 그런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곡들을 모은 것이 저희 세민의 1집 앨범 여린잎입니다. 이제 두 곡을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백기환 선생님 돌아가실 때 썼던 영영이라는 곡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제 친구가 누가 이렇게 듣고서 이거 무슨 주술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영영이 반복되거든요. 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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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영 이게 반복되니까 이거 뭐 주술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들으면요. 우리는 영원히 영영 볼 수 없어가 아니에요. 가사를 잘 보면요. 당신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겠다 이거예요. 이제 그 삶이 너무 같이 있었고 그 삶이 너무 나를 감화시켜서 내가 잊을 수 없다. 이거는 누구나 이제 추모하는 곡도 될 수 있겠고 그냥 그 사람과의 기분 좋은 시간들을 생각하는 곡도 될 수 있겠습니다. 영영이고요. 다음으로 불러드릴 건 연결해서 불러드릴 거거든요. 다음 다음 곡은 헤어지지 말아요라는 곡인데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 포천 강원도 포천 맞죠? 강원도 포천에 사시는 아닌가? 경기도 말고 강원도의 그 홍천. 모르겠어요. 아무튼 강원도의 북한이랑 좀 굉장히 가까운 도시 중에 하나라고 제가 하천인가? 아무튼 천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사연이 있냐면 전쟁 때 이산 가족이 되신 할머니 이기인 할머니가 계세요. 근데 이기인 할머니가 그때 당시에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강제로 이제 다 같이 애들을 모아서 서울로 보내는 작업이 몇 번 있었대요. 그래서 다 같이 찢어져서 서울로 간 거예요. 혼자서 이기인 할머니 어릴 때. 그래서 다 자라서 이제 고향 땅에 다시 돌아가서 강원도 거기에 돌아가서 어릴 때 살던 땅을 이제 열심히 일해서 구입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토지 강제 수용이 돼버린 그런 사연을 듣고 만들어진 곡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친구 감독님이 이제 이거 관련해서 다큐를 만들었는데요. 철원이요, 철원. 철원, 네 맞습니다. 철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다큐의 이름은 제목은 후방 땅이고요. 뉴스타파인가 거기서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치시면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엔딩곡으로 쓰인 곡이 바로 이 헤어지지 말아요입니다. 자, 그러면 영영과 헤어지지 말아요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영영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수가 너무 기네요. 네, 아무튼 이런 곡이었고요. 헤어지지 말아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기인 할머님 지금 토지 강제 수용 되고 나서 알아놓으셨대요. 죄송한데 처음 다시 놓쳤어요. 제가 이게 이렇게 하고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가져와 버렸네요. 죄송하게도. 오늘 이사여서 맥락을 보면요. 앞서 이제 이게 너무 연결돼가지고 가져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 말씀이랑 이제 앞서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이후 귀환한 포로들이 이제 하나님께 불평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넘어서 새 일을 행하실 거라고 48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49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불성실했던 성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못했던 일을 하실 새로운 이스라엘이 소개가 됩니다. 이 새로운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미치게 할 열방의 빛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빛으로 일하는 방식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5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빛은요, 폭력당하고요, 모욕당하고요,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53장 쪽에도 보면요, 멸시당했고요, 버림받았고요, 고통을 겪었습니다.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더 많은 뭇 백성을 위해서 누군가 겪어야 할 고통이었고 슬픔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그런 기구한 처지였던 게 아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위해서 세워주신 빛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현장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들이 빛이구나. 누군가 손가락질하고 거대한 집단들이 그들을 버리고 거절해도 그러나 그들은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고통과 슬픔을 짊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빛이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정도부터 많은 아주 고단한 하나님의 빛들을 보면서요, 그 빛들을 또 마음에 품으면서 음악을 만들고 사역을 계속하고 싶었는데요. 그러한 마음과 행동에 이제 저의 여린 어떤 순간들을 많이 느끼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의 성장 과정을 앨범으로 모아놓은 게 저의 1집 여린잎이고요.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또 그 빛의 연대자가 되어가는 스스로를 소망하면서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함께하는 우리 선도의 공동체가 참 밝은 빛이라는 것에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